맨유가 오늘 경기는 심지어 홈이었는데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본머스에게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늘 이제 따라붙었던 맨유의 수비 라인의 문제점들, 수비 집중력의 부재, 그리고 뭐 수비 라인에서의 잔실수가 너무 많다는 거 등등등 좀 안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점하는 장면들이 되게 어설퍼요.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맥토미니가 볼을 잡을 때 이미 와포드의 선수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달려오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맥토미니가 볼을 받을 때 이미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 자체가 너무 완만하기도 했어요. 너무 완만했고 볼이 채공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맥토미니가 볼을 받는 순간 본머스의 수비수가 달려오면서 맥토미니의 볼을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하죠. 근데 여기서 끊어내는 것도 끊어내는 건데 끊어냈을 때 본머스의 선수 앞쪽에 맨유 선수가 이미 4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라인 사이를 그냥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볼을 빼앗아서 계속 앞으로 볼을 몰고 가는데 달라붙긴 달라붙는데 그렇게 강한 경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본머스가 요 라인 사이로 그냥 편안하게 볼을 끌고 갑니다. 결국에는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안쪽에 크로스까지 올려요. 근데 여기서 루크쇼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크로스를 끊어내지 못했고 맥과이어도 솔랑키에게 제대로 붙어주지 못하면서 솔랑키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크로스를 받아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맨유의 실수부터 시작한 어설픈 수비까지 나오면서 첫 번째 실점을 허용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맨유가 너무 미스가 많거든요. 빌드업에 대한 미스, 수비 라인에서 지켜보는 행위, 지켜볼 때 그냥 유유히 본머스의 공격수가 맨유의 수비 라인을 뚫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중앙에서 공격수에게 수비수가 아무도 붙어있지 않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가 빌드업을 할 때 앞쪽에 패스를 받을 선수가 없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인 암라바트가 갑자기 올라가요. 이러한 모습은 이제 카세미루가 나왔을 때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나야 감독이 빌드업을 할 때 약간 그 변칙적인 패턴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한 칸 올라가서 볼을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올라간다는 뜻은 올라갔을 때 빌드업이 안 되면 수비 라인 앞이 텅텅 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암라바트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암라바트한테 패스를 주거든요. 근데 이 패스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암라바트는 올라가 있는데 패스가 이상하게 가니까 여기서 본머스가 끊어서 뒤로 볼이 빠져요. 그러면 원래 암라바트가 요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 있다 보니까 본머스가 공격할 때 너무 편안하게 수비 라인 앞을 유유히 사용을 하죠. 여기서 이제 본머스가 편안하게 공격을 했고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오늘 경기 맥과이어의 짝으로 루크쇼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에반스가 나왔을 때 에반스가 너무나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부상 중이고 바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요즘 잘 못하고 있으니까 루크쇼가 땜방으로 나온 건데 루크쇼의 단점은 어쨌든 키가 큰 중앙 수비수는 아니니까 공중볼 싸움에 좀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뛰어들어오는 빌링은 키가 큰 선수거든요. 빌링과 루크쇼의 경합에서 완전히 빌링이 압도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본머스가 뭐 만들어가는 것도 잘 만들어갔지만 맨유의 패스 미스 그리고 맨유의 빌드업 과정에서 암라바트가 너무 올라가 있다는 좋지 않은 포지셔닝 그 다음에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기용한 오늘 경기의 약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연쇄적으로 이제 겹쳐서 나온 장면이다.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예요.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뒤로 빠져서 헤더하는 본머스의 선수를 아무도 안 막습니다. 이게 세네시가 제공권이 원래 좋은 선수기도 한데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너무 편안하게 머리에 맞춰서 득점이 돼요. 이거는 뭐 오나나가 막을 수도 없는 볼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되돌려보면 본머스의 전략에 완전히 당합니다. 원래 이 세네시를 막는 선수가 원래는 암라바트였어요. 그런데 코너킥이 올라오는 순간 암라바트한테 본머스의 선수가 한 명 붙어서 스크린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네시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뒷걸음질 치면서 자유롭게 머리에 볼을 맞출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세네시가 편안하게 머리에 볼을 맞춰서 득점이 나오죠.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본머스의 코너킥 전략에 맨유가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수비적인 그런 집중력이라던가 뭔가 준비해온 그런 수비적인 패턴이 매우 안 좋다. 이것도 사실은 엄청 충격적이었죠. 암라바트가 볼을 받았을 때 백패스를 바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위험한 상황이니까
측면으로 볼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역주행을 합니다. 암라바트가 역주행을 하니까 본머스의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맥과이어한테 패스를 줍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맨유가 역주행을 하니까 당연히 본머스 입장에서는 상대 선수가 볼을 끌고 뒤로 가니까 올라오면서 수비를 하게 되죠. 여기서 물론 맥과이어의 터치미스도 있었어요. 터치미스도 있었는데 맥과이어에게 볼이 가는 순간 이미 본머스의 선수가 맥과이어를 압박하러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맥과이어가 터치미스가 한 번 나오는 순간 본머스의 선수가 달려들어서 맥과이어의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니까 맥과이어의 볼을 빼앗아서 패스 완벽한 1대1 찬스가 되고 여기서 오나나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나와도 막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나나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득점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당탕탕 하다가 손에 볼이 맞은 리플레이가 나오면서 핸드볼 선언이 되긴 했지만 본머스가 뭐 엄청난 패스워크, 본인들이 준비해온 뭐 엄청난 공격 작업을 통해서 맨유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맨유가 수비적으로 실수가 계속 나오면서 본머스에게 이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맨유가 분명히 0대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막판의 경기 모습을 보면 맨유가 수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맨유가 3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득점이 필요한데 맨유가 수비를 하고 본머스가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맨유가 오늘 경기에서 제대로 된 득점 찬스를 거의 단 한 번도 못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맨유는 단 한 번도 못 만들었어요. 반면에 본머스는 3번 만들었죠. 근데 맨유가 슈팅은 많이 했거든요. 슈팅을 20번 가져갔어요. 20번. 그런데 결정적인 찬스는 단 한 번도 없다 라는 건 수비에서의 실수도 있지만 공격에서도 답답함이 너무나도 심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뭐 오늘 경기도 이제 보셨겠지만 가르나초가 미스가 너무 많고 래시포드가 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안토니가 턴오버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패스를 찔러줄 때 패스 미스가 계속 나오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마샬이 나오든 호일룬이 나오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 맨유가 수비도 안 좋고 공격도 안 좋고,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 첼시를 이기긴 했지만 첼시를 이길 때도 맨유가 잘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경기에서도 첼시에게 수비적으로 실수가 계속 나오면서 실점 위기를 허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첼시도 수비적인 실수가 많아서 맨유가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잡았는데 득점을 얼마 못했어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맨유가 공격이든 수비든 혹은 뭐 중원에서의 패스워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오나나 골키퍼부터 최전방에 있는 마샬까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맨유는 이번 시즌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맨유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토트넘하고 승점이 동률이죠. 동률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경기를 하기 전에 맨유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리그 5위까지. 물론 이제 내일 경기 토트넘이 승리할지 패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순위를 또 결국에는 뒤집지 못하는 본인들의 기회를 못 살렸다고 좀 봐야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경기가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아무래도 이틀 전에 경기를 했고 그리고 맨유는 챔스도 병행을 하고 있고 체력적으로 분명히 힘이 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강팀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맨유가 이번 시즌 이제 시즌을 운영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득실차를 보시면요, 맨유가 18골을 넣었는데 21골을 실점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 상위권에서 득실차가 마이너스인 팀은 맨유가 유일해요. 마이너스가 되려면 울버햄튼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울버햄튼 위쪽으로는 득실차가 마이너스인 팀이 없거든요. 맨유 빼고는. 그 정도로 이 맨유가 실점이 너무할 정도로 많고 득점은 너무할 정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득점만 생각을 해보시면 맨유가 이번 시즌 셰필드 유나이티드, 벌리, 루턴타운, 노팅엄 포레스트, 크리스탈 팰리스 다음으로 득점을 못하고 있는 팀입니다. 물론 실점도 실점인데 실점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 득점이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맨유가 이제 공격 상황에서의 심각성도 가지고 있는 팀인 거다. 물론 이제 테나르 감독이 승점을 어쨌든 그래도 뭐 부상자가 많은 와중에서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긴 한데 테나르 감독도 아마 비판을 많이 받을 거다.